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세대 기업인 정주영. 고향은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로 북한 지역이며 그의 호인 아산은 충청남도 아산이 아니라 그의 고향 아산리에서 따온 것이다. 가난한 농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겨우 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아버지의 소판 돈을 들고 가출을 감행한다. 재벌을 꿈꾸는 분들은 아버지가 소 팔면 돈 들고 튀시길. 개소리. 이후 신당동 쌀가게 볶음상회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그는 성실한 모습으로 주인의 신임을 받고 3년 후엔 가게 주인의 노름꾼 아들 대신 가게를 인수받는다. 이후 일제의 쌀배급제로 자연스레 쌀가게는 문을 닫고 오유근이라는 경성 최고의 사채업자에게 3,000원을 빌려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만들고 사업이 번창하던 차 공장에 불이 나서 전소하고 만다. 전 재산을 다 날린 그는 오히려 오유근에게 찾아가 3,000원을 더 빌려주면 재기해서 빚을 갚겠다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고, 오유근은 자신은 돈을 떼인 적이 없다며 기록 유지를 위해 선뜻 다시 돈을 빌려준다. 재벌을 꿈꾸는 분들은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오케이, 거기까지. 그 돈으로 1946년 카센터 이름을 현대자동차로 바꾸어 새로 만들었고 1년 후 현대토건이라는 건설사를 세운다. 미군정 시기에 포기를 모르는 근성과 부지런함으로 주한미군 관련 공사를 싹쓸이하며 덩치를 키웠으며 1967년 소양강댐 건설 때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띄어 1년 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맡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그는 1971년 조선소 건립을 지시받고 건설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설계도 한 장 들고 전 유럽을 돌았다. 영국 바클리스 은행에서 미포 백사장 사진과 500원짜리 지폐소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대영 제국보다 300년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다며 차관을 요구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정중한 거절의 뜻으로 선박 수주 계약을 따오면 차관해 주겠다고 말했고, 공장도 없는데 계약부터 따오라니. 정주영은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를 찾아가 소에게 계약금만 받고 건조가 실패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갚는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25만 톤급 유조선 2대를 수주받아 바클리스 은행에서 차관을 받는 데 성공해 1972년 울산에서 조선소 건설에 들어간다. 이후 중동시장에 진출해 싼값에 입찰해 질 좋은 결과물을 내놓아 수많은 공사를 맡게 되고 이후 오일머니로 현대뿐 아니라 한국 경제도 큰 성장을 했다. 1987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정치인들에게 시달려서인지 재력에 이어 권력도 갖고 싶어서인지 정치권에 갖다 바친 비자금을 폭로하며 정부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더니 통일국민당을 창당해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1석을 얻는 쾌거를 이룩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하게 된다.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선거 기간 내내 엄청나게 자신을 괴롭혔던 정주영을 잊지 않고 권력을 잡자마자 정치 보복을 시작하는데 현대그룹엔 세무조사, 정주영에겐 선거법 위반 등으로 탈탈 털어댄다. 김영삼 정부 5년 내내 바짝 엎드려 지내던 정주영은 김대중이 당선된 후에 대북 정책이 햇볕 정책으로 바뀌자 대북 사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1998년 판문점을 통해 500마리의 소와 함께 방북하는 소떼 방북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한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2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래서인지 평소 지독히도 검소한 그였지만 건강에 관해선 절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그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이남과 오남이 대립하는 이른바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정주영은 오남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룹은 여러 갈래로 쪼개졌다. 말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식들의 싸움을 해결하려 노력하던 그는 2001년 봄 급성호흡 부전증으로 85세 나이로 사망한다. 더러운 정치판에만 안 가셨어도 더 큰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쉽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힘을 주세요.